윤태곤의 뉴스 사이다.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어제 우리가 자유한국당 상황 좀 점검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또 뭐 한 대여섯 시간 계속 싸우고도 있다고 하는 좀 더 싸워야 될 겁니다. 자, 바른미래당, 민주평화당 이쪽 상황 좀 정리해 봅시다. 자유한국당보다야 바른미래당 상황이 좀 낫고 바른미래당보다는 민주평화당이 좀 나아요. 근데 양당 다 본질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뭐 낫다고 하시는데 전 뭐가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 예. 양쪽 다 결과 안 좋잖아요. 그렇죠. 바른미래당은 대선 당시에 안철수, 유승민 두 사람의 득표율 대비 3분의 1 토막. 그러니까요. 민주평화당은 호남권에서 기초단체장 몇 명 배출했지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고 5개인가밖에 안 됐잖아요. 예. 양당의 본질적 문제는 점점 종속 변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. 양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니까 그렇죠. 어디로 흩어 모아질지 모른다 이거죠. 네. 예. 지난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제3당에 대한 지지였습니다. 그렇죠.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는 민주당보다 오히려 약간 앞섰었어요. 예. 대선에서도 국민의당 바른당 합하면 한 30% 정도 되고 이번 선거에서 확 쪼그라들었습니다. 민주당에 주로 흡수가 되고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. 자유한국당 이번 광역 비례 정당 득표율 보면요. 대선 때 홍준표 후보 득표율보다 오히려 약간 올랐습니다. 예. 결국 제3세력이 기대에 못 미쳤고 또 민주당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중원을 확 치고 들어온 게 겹쳐져서 이쪽이 쪼그라들었다.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. 아니, 그래서 저는 뭐가 자유한국당보다 조금 낫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인데. 내홍이 약간 덜하다는 점인 내홍이. 거죠. 예. 자,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당 출신하고 바른당 출신의 정체성 문제가 있습니다. 예. 이번 의원 워크숍에서도 뭐 개혁적 보수, 합리적 진보, 요 진보라는 단어를 쓰냐 마냐 가지고 신경전이 벌어졌던데 결국은 뭐 합리적 진보를 쓰기로 다 했다죠. 넣는 걸로 했죠. 예. 이게 잘 나갈 때는 외연 확장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. 폭이 넓으니까. 힘들 때는 논란의 씨앗이 되는 거죠. 지금 바른미래당을 두고 각종 시나리오가 돌지 않습니까? 일부는 뭐 자유한국당 쳐다보는 거 아니냐? 그렇죠. 일부는 민주평화당 쳐다보는 거 아니냐? 이런 그렇죠. 등등. 결국은 쪼개지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어제 짚어봤지만은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분명히 이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. 당명을 바꾸든 해처 모여를 해서 신당 창당을 하든 뭔가 하긴 할 거예요. 네. 그 시점이 언젠지는 지금 이제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예. 그때가 바로 바른미래당의 위기가 될 거라는 거죠. 자유한국당이 정리가 끝나면 그렇죠. 그때가 위기다. 만약에 보수 쪽이 정비를 해서 뭐 혁신 보수, 뭐 개혁 보수, 뭐 이런 식으로 새 흐름이 생기고 게다가 그 흐름을 남경필, 원희룡 같은 바른당 출신들이 주도한다고 하면 네. 그때 흔들리는 거죠. 그쪽으로 쑥 쓸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예. 그 흐름에는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호남 출신들. 그렇죠.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이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. 예. 벌써부터 뭐 그러고 있는데. 예. 근데 이게 민주평화당에서 당기는 힘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가정이 겹쳐야 되는 겁니다. 민주평화당의 독자적 힘으로 바른미래당을 당기는 거는 뭐 어림도 어렵죠. 없고요. 예.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민주평화당은 이제 여당을 향해 가지고 러브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연정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. 근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? 더불어민주당은. 그렇죠.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. 예. 어차피 호남에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만약에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하고 여당이 이제 전면적으로 갈등 상황이 벌어진다.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 쪽에 설 수 있겠습니까? 못 서죠. 못 서죠. 예. 그러니까 답답한 쪽이 이제 민주평화당인데 여당하고 관계에서 보면은 그래서 바른미래당을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좀 등치를 불려보자 이런 건데 어쨌든 두 당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스스로 뭘 잘하고 못하고 해서 잘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예. 바깥쪽 흐름에 아주 취약하고 종속돼 있는 구조라는 점이에요. 그렇죠. 이런 점에서 보면 차라리 자유한국당이 나은 면도 있는 게 거기는 자기들이 잘하고 못하고에게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잘하는 게 어려워서 네. 그렇지. 네. 그러니까 사실 그 개헌도 되고 선거제도 개편도 되고 이런 걸 아마 내심 기대했을 텐데 네. 그게 다 안 되고 나니까 민주평화당, 바른미래당 가운데 서서 입지 잡기가 참 어려운.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혼자 힘으로는 어렵겠지. 그럼 우리한테 손을 내밀겠지인데 그냥 국민들이 여당한테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야당 쪽으로 붙을 수도 없고 예. 그런 상황인데 이제
양당 공이 8월 전당대회를 할 것 같아요. 예. 바른미래당 이미 비대위 체제고 민주평화당도 조배석 대표 있지만 그 비대위원장 개념이었거든요. 선출이 그랬죠. 아니라 합의 주대. 예. 지도부 구성이 시급합니다. 양쪽 다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고 네. 민주당도 8월에 전당대회가 잡혀 있는데 그러면은 8월이 되면은 전국이 약간 1차적 안정기. 자유한국당은 또 봐야 되겠지만은 예. 그렇게 되고 다만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 한 가지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우리 일은 우리 일이지만 원구성 같은 거 조속히 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. 예.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아까 박범계 의원이 뭐 장제원 의원하고 만난다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 사개특위 열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? 이쪽보다는 나머지 당들하고 먼저 만나는 게 오히려 도움될 거예요. 예. 그럼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못 그러는 거죠. 네, 당 정비 뭐 내홍 다 좋은데 뭐 거듭 제가 이 시간에 말하지만 일은 하면서 그러니까요. 국회는 좀 돌려가면서 네. 네,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.